자, 오늘의 생각열기, 도교에 대한 생각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란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렇죠? 현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현란한 맛은 사람의 입을 해친다. 자,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그릇되게 한다라고 노자가 기원전에 도덕경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아주 고전인데요. 자, 여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란한 게시물이 많은 현대인들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자, 뭐 표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달고 굉장히 많은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 SNS들을 봤을 때 보면 저 옷 딱 내 스타일이야. 어디 브랜드지? 나도 저 명품 갖고 싶다. 훗 겨우 적어가지고 보세요. 그 샵 검색, 신상, 오늘 get 쇼핑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제 노자는 사람의 행동을 그릇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그릇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도덕경에 썼는데요. 왜 사람의 행동을 그릇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가 현대인들의 삶을 보았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은 모두 인위라는 거죠.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글자를 보시면요. 원숭이 알죠? 손 모양 원숭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는 장면. 그러면 뭔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바나나를 따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릇된 것일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위가 사람을 그릇되게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위자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가 사상인데요. 사실 도교 사상은 불로, 장생, 신선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도가 사상은 노자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장 사상, 즉 노자와 장자의 철학인데 먼저 태어난 사람은 노자가 먼저 태어나요. 노자는 이제 공자랑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사는데 장자는 노자보다 더 오랜 뒤에 태어납니다. 사실 제자는 아니고요. 그의 노자의 어떤 도교 사상과 장자의 사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철학을 합친 사상이 바로 도가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도교윤리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도교윤리는 이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요. 학습 내용으로 도와 상대적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위자연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자, 말만 들어도 오늘 뭔가 도에 도다른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라는 건요. 이 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근원입니다. 눈을 감고 우주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주의 근원.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자, 그리고 자전거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만물의 변화 법칙이 있겠죠. 그리고 만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세계라고 노자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도가 말해줄 수 있으면 참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자, 한자로 표현하자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도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즉 변함없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은 원래부터 그러하기 때문에 규정하고 제한 짓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함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은, 이 도라는 것은 규정하고 제한 지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교를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무위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면 굉장히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지는데 나태하고 게으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 혹은 사물 자체가 가진 궁극적 속성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하는 상태를 인지하고
쫓아나가고 그에 맞게끔 대자연의 흐름에 맞게끔 살아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노자는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물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글자로 상선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물은 한번 물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쟁, 아니 부자, 다툴 쟁자를 써서 부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위치한다. 자,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겸허의 자세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정말 유연합니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투지 아니에요. 너 이 자리 내놔라고 다투지 아니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를 물에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물이 자연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운행한다는 거죠. 물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자연관, 노자의 자연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천지는 인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을 강조한 사람은 공자였는데요. 사실 노자는 공자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한 학자입니다. 자, 육아사상에서 얘기하는 이 인 때문에 세상이 인위적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하지 않다. 만물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강아지 여기듯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강아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짚으로 만든 강아지, 실제 강아지보다 어떨까요? 애정이 가지 않겠죠. 그렇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뜻을 보자면 자연이란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짚으로 만든 강아지를 보듯이 특별한 애정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이므로 유교와는 다르게 하늘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한 본성을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했다? 노자는 아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장자입니다. 이제 장자인데, 장자는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정말 현대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이제 만약에 소설이나 웹툰을 쓰셨다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어떤 작품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은 바로 도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관점과 감각에 의한 지식에서 탈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탈피하자.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정신적 자유 추구, 도와 일치하는 삶에 대한 추구에 대한 예를 조삼모사의 비유로 들겠습니다. 자,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 건데 사실 이것은 이제 조삼모사의 얘기에서는 도토리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나나로 바꿨습니다. 자, 송대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숭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많이 키웠습니다. 원숭이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랑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원숭이에게도 줄 음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들과 한번 합의를 합니다. 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아니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바꿔서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조공이 머리를 쓰는 거죠. 아침에 4개 줄 테니까 저녁에 3개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겁니다. 본질은 어때요, 여러분?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자기 중심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건데 자기 중심성인 아집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고집에 의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질은 같지만. 자, 그리고요, 상대적 지식에 구속되어서 시비를 가리려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경계하자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의 관점에서는 귀하고 천하고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함 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 측면에서는 모든 만물의 가치가 어떠하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죠.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위자연, 대자연에 몸을 실어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수양 방법으로서 심재를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을 가지런히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음을 가지런히 하자. 자, 그리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고민이 많아 보이면 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비워라, 마음 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야 도에 일치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비워야 될까요? 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속성이 텅 빈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심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분별심과 아집을 다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좌망, 앉아서 다 있자. 앉아서 다 있자. 어떤 걸 잊어야 되냐? 감각적인 겁니다. 육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혜, 스스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적 가치, 인위적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자라는 것이 이 수양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지인, 진인, 신인인데요. 뭐 딱히 크게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세 가지 인간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시면 도를 체득해서 만물과 나 사이의 구별이 완전히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만물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실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적 경지, 도교의 이상적 경지. 자, 무라일체입니다.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 호접지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요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붕정만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접지몽인데요. 장자 재물편에 나오는 호접지몽. 내가 지난밤에 꿈에 나비가 되었다. 날개를 펄럭이며 꽃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나인지도 몰랐다. 나비가 되었다는 상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꿈에서 깨어버렸더니 나는 나비가 아니고 내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까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인지도 몰랐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분명 나였던 것이다.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정말 모르는 상태. 장자의 무라일체의 경지였습니다. 자연물과 자아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붕정만리. 북쪽 바다에 몇 천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곤입니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었대요. 와, 여러분들 진짜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새가 됐어요. 그 이름이 붕이다. 붕이 솟구쳐 날 때 그 날개의 크기는 마치 하늘을 덮는 구름과 같다. 날아가는 것도 만리나 날아간대요. 그래서 붕정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요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 우리 범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고기가 어떻게 새가 되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적 지식과 인위적 지식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정신의 비상을 통해서 자연의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논의는 소요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요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자연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대자연의 그 품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잊고 완전 자연과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소요유의 경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지인, 진인, 신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교의 요약 정리. 도와 상대적 세계관입니다. 자, 노자. 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우주의 근원이면서 만물의 변화 법칙, 만물의 균형, 조화, 절대적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와 가장 가까운 것이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그래서 부쟁, 물은 다투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겸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서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자, 노자의 자연은 유교와 다릅니다. 하늘의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래서 마치 인간을 지프로 만든 강아지, 애정, 특별한 애정이 부여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장자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도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상대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는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만물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적 분별심, 그 다음에 아집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삼모사의 비유를 들어서 본질은 같지만 인식과 편견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도로 하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위자연의 길,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를 하는 거죠.
수양 방법으로 심재,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요.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자, 도덕적 가치, 인위적, 도덕적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경지인 소요유의 경지, 곤이 붕이 되고 붕정만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적 인간상 지인, 진인, 신인인데 이 사람들은 도를 체득해서 만물과 나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는 재물의 경지,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재물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라일체, 호접지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자연물과 장자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정도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소요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 라는 점에서 장자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